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프랑스 정부 국회 불신임 투표 승인 후 붕괴, 그리고 미국 노동계급의 변화와 흑백 격차의 역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프랑스 정치의 큰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심각한 정치적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프랑스 국회가 총리를 불신임하며 축출한 사건으로 이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과 그 여파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수요일 국회 불신임 투표로 축출되었습니다. 불신임한 투표 결과는 577석 중 331석의 지지를 받아 총리가 사임하게 되었죠. 이는 프랑스 정치사에서 매우 드문 사건으로 지난 1962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와 비슷하게 현재 프랑스도 심각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이후 회원국으로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필요했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60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을 제안하며 이후의 재정 규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우의 마린 르펜과 좌파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두 진영은 바르니에의 정책이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의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의회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프랑스의 적자는 GDP의 6%를 초과하며 EU 규정을 2배나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프랑스의 재정 상태를 걱정하며 프랑스 주식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국회에서 프랑스가 재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는 공공부채 상환에 국방 예산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지적하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했고 결국 불신임안을 넘지 못했습니다. 르펜은 바르니에 총리의 예산안을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세금 인상, 전기세 인상,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르펜은 이 예산안은 프랑스 국민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매우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속히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거나 임시정부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리스크를 동반하며 프랑스 경제와 정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프랑스 국회 불신임 투표로 인한 총리 축출 사건과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프랑스 정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미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노동계급 백인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노동계층 흑인의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과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노동계급의 흑인과 백인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흑인 자녀의 소득은 백인 자녀보다 약 9,500달러 적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 격차가 약 7,00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로 분석됩니다. 산업화 시대의 중심지였던 일리노이 메디슨 카운티에서 이러한 변화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디슨 카운티는 철강, 정유, 유리 공장과 같은 제조업으로 번성했습니다. 현재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백인 노동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01년 약 2만 개에서 2023년 약 1만 개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인 노동자들의 가계소득이 크게 줄었고 삶의 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4대째 철강 노동자로 일해온 백인 노동자 로파엘은 공장 폐쇄와 해고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선 단체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흑인 노동계급은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경제 구조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과거 흑인 노동자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제조업 쇠퇴에 충격이 덜했습니다. 최근 들어 교육, 의료, 창고업과 같은 새로운 부문에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디슨 카운티에서 창고업 일자리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50%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 주민 루젤 포터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에게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 변화가 사회적 환경과 부모의 고용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인 가정에서는 부모의 고용률이 1978년생 자녀 세대에서 66%였지만 1992년생 자녀 세대에서는
55%로 감소했습니다. 흑인 가정에서는 같은 기간 부모 고용률이 72%에서 74%로 증가하며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백인 노동계층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의 경제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지만 대체할 수 있는 고임금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흑인 노동계층은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이들 일자리의 급여와 복리후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 변화는 미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백인 노동계급은 새로운 경제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흑인 노동계급은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 미국 노동계급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